짱돌을 많이 맞은 거 같아서 뭔가 좀 답변이 시작했습니다. 우선 김충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아주 저한테 많이 교훈적인 논평이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승만 박사의 민족통합주의가 독재로 변했다 하고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민족통합주의가 민주정과도 결합할 수 있고 독재정과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인데 독재와 결합하게 되었다. 국난을 당해서 독재와 결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재로 변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족 통합주의는 성공했다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민족 통합주의의 구성 요소를 단결하고 단합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내부적인 계층 간의 갈등 해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박사의 민족통합주의는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6.25 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민족이 단합해서 저항한 걸 보면 성공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후반기에 가면 이승만 박사 통치의 후반기에 가면 민족이 이제 이 박사의 민족통합주의가 독재와 결부된 바람에 우리나라 국민이 분열이 됩니다. 물론 그 독재와 결합한 것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또 민주주의에 보다 열의를 가진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통합주의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려면 사회적 약자 계층의 지위가 전반적인 사회 상태의 개선과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25 후에 이제 자유당 정권 말기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괜찮게 되는 이제 부흥이 됐으니까 물론 그 당시 경제 성장이 많이 열악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부자들은 부자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민족통합주의 이 박사의 민족통합주의가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와 결부된 이 박사의 민족통합주의가 독재와 결부된 부분은 저는 비판합니다. 이 박사를 존경하고 건국 과정에서 그 민족사적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하지만은 독재와 결부된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조용환 박사가 이 박사의 사상을 오리지널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개인주의, 그다음에 개인주의는 전체보다 부분이 더 우선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역할 축소입니다. 근데 이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합니다. 전체가 부분에 우선한다. 나라의 위기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개인들을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회 유기처론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유기처론적 관점을 웃기는 것이라고 비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러 선생님들끼리 다 아신 바와 같이 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계속 정부는 국민의 경제 생활을 주도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나라 형편으로 봐서 민간 부분이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정부가
국민 경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것은 자유주의 사상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 박사가 민주주의를 존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대단히 융통성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꼭 그걸 지켜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100%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비상 독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가 극복된 후에는 민주주의로 환원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전시 독재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환원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처칠에게 전시 독재권을 부여했습니다만 선거도 안 치르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만 전쟁이 끝나자 민주주의로 환원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시 독재가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가 독재로 되는 것이 그런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독재와 결합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이 장기화되면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 박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신축성 있는 이제 이 박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신축성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박사는 반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이 박사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이 박사의 모든 발언록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박사가 공산주의 그 사상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공산주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공산주의 사상 전체를 전부 다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소련 추종주의,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보면 종소주의,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어떠냐, 정책적으로 참고할 바가 많다 그런 입장을 항상 취합니다. 심지어는 6.25 남침을 당해하고 대구로 피난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비판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 박사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나쁜 사상입니다. 근데 이 박사의 민족통합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 부분적인 긍정 배려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당 때 반공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 잘못 각인된 것인데 공산주의는 이상은 좋지만 실천이 나쁘다 이렇게들 다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상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0초 질문하겠습니다. 양동환 박사님이 이 박사의 완고한 성격과 6.25 전쟁으로 인해 그의 민족통합주의가 민주주의와 결별하고 독재와 결합했다고 하는데, 이승만 박사보다 전쟁 중에 언론의 자유와 국회의 활동을 자유를 보장한 그런 사례가 역사에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의 공동체주의, 영어로 커뮤니즘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개인의 자유의 사상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부자가 되는 것과 약자가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한 그 변증법적인 어떤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승만 박사는 있었는데 우리 양동환 박사는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승만을 번역하는 데 깊은 사상적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승만 박사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마치 무슨 공산주의를 근본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다는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걸 다른 말로 제목을 붙이면은 공산주의 비판입니다.
그 시대의 대세인 공산주의 비판이 독립정신이라는 것에 기독교적 시각에 의해서 서구 문명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이 번역이 역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번역에 깊은 결함이 있다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생각이 묻히게 됩니다. 예, 저 결함이 있느냐, 그것은 좀 예, 여기서 그냥.